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야마구치슈의 뉴 타입의 스테이입니다. 야마구치슈는 베스트셀러였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일본 저자인데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뉴 타입의 시대 역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슈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철학과 예술에서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찾는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경영관리연구, 겸임교수, 작가, 강연연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소개로 들어가자면 제목에 나와 있는 저자가 말하는 뉴타입은 앞 시대의 논리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지식과 교양을 리셋하며 새로운 시대의 의미와 가치, 부를 창출해내는 사고와 행동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계속 올드 타입과 비교해서 뉴 타입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두 타입을 비교하기 전에 왜 뉴 타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 6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은 풍요롭지만 삶의 방향성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니체가 말한 니힐리즘인 무엇을 위해서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가 현대인들에게 도래했다는 것인데요. 과거보다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이지만 정작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답을 찾는 일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인공지능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자들은 과잉 공급되는 시대에 획기적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수요를 넘어서는 쓸모없는 일자리와 노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건이 넘치고 문제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의미 없는 엉터리 일자리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 사회 전반에 뷰카화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뷰카화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인 영어 단어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뷰카화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경험, 예측, 최적화입니다. 경험이 많은 것은 유능함의 조건이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보다 유연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엄청난 변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계속 수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적화의 무가치화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최적화인지를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도 무가치화 된다는 것인데요. 즉, 경험과 예측과 최적화의 무가치화는 세상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크기가 큰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큰 기업들이 매스미디어를 꽉 잡고 홍보와 유통을 하면서 이점을 누렸다면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규모 기업들도 충분히 미디어를 활용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규모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메가 트렌드의 마지막은 인생은 길고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100세 시대인데 비해 기업에서는 과거보다도 적게 일하고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직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우리는 뉴 타입 시대의 사람들처럼 유연하게 지식과 교양을 리셋하며
새로운 시대의 의미와 가치, 부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책에서 정리한 표를 인용해서 올드 타입과 뉴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드 타입은 정답을 찾는 데 노력하지만 뉴 타입은 문제를 찾고, 올드 타입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뉴 타입은 미래를 구상한다고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아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또한 성과를 얼만큼 내는지로 일의 가치, 인재의 기준을 판단하는 올드 타입인 반면 자신의 진정한 일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하고 일에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사람을 인재로 생각하는 것이 뉴 타입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규칙을 따르며 하나의 조직에만 머물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은 올드 타입의 행동 방식이고, 일을 놀이에 전복시키고 자신의 철학을 따르고 하나의 조직이 아닌 다양한 조직을 넘나들고 우선 시도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은 뉴 타입의 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드 타입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반면 위키피디아처럼 뉴 타입들은 서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올드 타입은 경험에 의지하는 반면 뉴 타입은 학습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뉴 타입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책 2장부터 8장까지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뉴 타입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지를 총 24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 뉴타입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지 못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다시 말해 비전이라고 한다면 결국 문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정확한 문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즐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의 수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읽은 책이지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 피터 드러커의 명언 역시 떠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비전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뉴타입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3장 뉴타입의 경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은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일의 의미를 제시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갤럽과 일본 조사에 의하면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직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과만 생각하고 일을 해온 올드 타입과는 다르게 뉴 타입들은 자신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장에서 나왔던 문장 중에서 요즘은 어느 조직에서나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무능하다 라고 푸념하는 임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제는 부하 직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도록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뉴타입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논리와 감성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직감에만 치우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3장에서 나왔던
일의 의미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은 논리만으로는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뉴 타입들은 일의 논리를 접목시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자유시간과 3M의 자유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규율 없이 노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3M은 3년 안에 출시한 신상품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임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장 뉴타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을 세운 멜빈 러너에 의하면 노력한 사람은 보상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폐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1만 시간이 제대로 작동되는 곳의 뉴타입들은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떤 직업이 맞을지 고민하고 정보를 모아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뉴타입들이며 우리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위치를 변화시키는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뉴 타입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자신이 잘한 것만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 잘 하는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직접 일을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런 질문들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 같지 않으면 탈출하는 엑시트 타이밍도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엑시트 타이밍으로 사업의 시행과 철수를 통해 성공한 아마존의 사례를 책에서는 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70여 개의 사업 중에서 3분의 1을 발빠르게 철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처럼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 주고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뉴타입들은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뉴타입의 학습 방법은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뉴타입들은 기초교양을 학습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 상식과 의심해야 할 상식을 구분하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앞의 모든 일을 당연히 여겨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 영역의 분단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각각의 영역을 서로 연결해 전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교양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에는 학습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습 민첩성은 단지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빠를 뿐 아니라 리셋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8장에서는 뉴 타입의 조직 운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아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간다는 것인데요. 의사결정의 권위자였던 조직의 상층부들은 이제는 조직의 하층부인 실무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될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시스템이 평화와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인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저자가 말하는 뉴 타입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긴 했는데 확실한 것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해오던 당연한 것들이
앞으로는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젊은 꼰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꼰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뉴 타입의 시대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따라서 뉴 타입과 올드 타입을 구분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사고방식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야마구치 슈의 뉴 타입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